이번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윗집 누수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며, 청구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하는지,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청구원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물에 젖게 되는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해지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같은 건물, 다른 주택의 누수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 이모 씨는 경기도 외곽에 거주하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고 마포구의 원룸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요. 2022년 2월 20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5만 원의 2년간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경 원룸 한 면의 벽지가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이 위부터 흐르는 모습으로 젖어 있어 누수가 발생했다고 생각한 이모 씨는 누수의 출처를 알기 위해 누수 전문공사 업체에 의뢰했는데요. 위 업체는 윗집에 배수관이 터져서 물이 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수관을 고치지 않으면 윗집에서 물을 사용할 때마다 천장에서 물이 셀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누수를 고치기 위해 윗집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 씨에게 찾아가 공사 대금을 요구하였지만 박모 씨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위 상황에서 이모 씨는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박모 씨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요건 사실을 잘 설명하여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기재하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요건 사실은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입니다. 청구원인은 앞서 설명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나에게 발생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 문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목차를 보면서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과 피고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은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기재하였는데요. 원고는 주택에서 누수를 발견하였고 누수가 피고의 주택 배관이 파손되어 발생했다는 누수검사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여 원고의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누수의 원인이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였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 주택에 하자로 발생하였다면 민법상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민법상 불법 행위와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모두 기재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누수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번 사례는 누수로 인해 원고의 가전가구들이 손상되어 수선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소결로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와 민법 758조에 의하여 피고는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집과 물건이 손상된 경우는 수선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적서 및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선 비용을 합산한 원고의 청구 금액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민법상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원인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승소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소장을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윗집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주택 거주자에게 청구하는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청구원인은 제목만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한 목차와 목차에 따른 요건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고의나 과실 또는 공작물의 하자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번 영상과 샘플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청구 원인을 작성해보세요.